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결단과 새로운 삶에 대한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주인공은 안수연 씨입니다. 그의 이름 속에 담긴 수연이라는 글자가 품고 있는 빼어나고 현명하다는 뜻처럼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탈북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북한 주민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 그리고 진정한 자유와 인권을 찾아가는 한 인간의 기록입니다. 안수연 씨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자유의 소중함과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희망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분단된 한반도의 현실 속에서 북한을 떠나 남한으로 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야 하고 제3국에서의 은둔 생활을 거쳐 마침내 자유의 땅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은 그야말로 험난한 여정입니다. 하지만 안수연 씨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꿈에 그리던 대한민국에 발을 디딜 수 있었습니다. 태국의 어둠을 뚫고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안수연 씨는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깜깜한 하늘과 구름 사이로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도착할 수 있을까? 혹시 북한으로 떨어뜨리는 건 아닐까? 이러한 두려움은 탈북자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공통된 불안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북한 이탈 주민들은 태국 루트를 거쳐 오기 때문에 태국 이민 수용소를 거쳐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되는데 이때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많은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을 때 텔레비전에서 보던 비행기는 주기장에서 계단을 통해 탑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공항에서 탑승교를 통해 비행기로 들어가다 보니 이륙할 때까지 여기가 비행기 내부인 줄 몰랐다는 경험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수연 씨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 타보는 비행기의 거대한 크기와 복잡한 구조에 놀라기도 했고 이륙하는 순간의 그 묘한 떨림과 중력을 거스르는 느낌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간절한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장의 안내방송이 기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영공에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안수연 씨의 가슴은 벅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꿈에 그리던 땅에 다가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품어왔던 모든 걱정과 불안이 한순간에 희망과 설렘으로 바뀌었습니다. 창문 밖을 내다보니 구름 위로 떠오르는 햇빛이 눈을 강타했습니다. 새벽의 황금빛 햇살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며 환상적인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그 순간 안수연 씨는 확신했습니다. 여기가 정말 대한민국이구나. 문득 어린 시절 초등학교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하얀 구름을 보며 선생님께 물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선생님, 구름에 앉아볼 수 있나요? 당시 선생님은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그것은 불가능하단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안수연 씨는 실제로 구름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 현실이 되었고 그 현실이 너무나 벅차고 신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행기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인생을 향한 상징적인 비상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안수연 씨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너무 크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 멀미가 날 정도였다고 그는 회상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세계적인 허브공항입니다. 연간 수천만 명의 승객이 오가는 이곳은 현대 건축의 걸작이면서 동시에 한국의 경제 발전을 상징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수연 씨에게는 그런 거창한 의미보다도 순수한 놀라움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공항 터미널의 높은 천장과 넓은 공간, 그리고 곳곳을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각기 다른 언어로 대화하는 외국인들, 캐리어를 끌고 바쁘게 걸어가는 여행객들, 마중 나온 가족들의 반가운 인사소리. 이 모든 것들이 안수연 씨에게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첫인상이었습니다. 어지럽고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흥미로웠습니다. 북한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자유로운 분위기와 활기찬 에너지가 공항 전체에 넘쳐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서 여유로움과 자신감을 읽을 수 있었고, 그것은 자유로운 사회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맞이하러 나온 국정원 직원들을 보았을 때 안수연 씨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너무 잘생겨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다고 그는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북한에서 상상해왔던 남한 사람들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단정한 복장과 세련된 외모, 그리고 친근하면서도 전문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그들의 모습에서 선진국다운 면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은 안수연 씨에게 있어 단순한 입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의 첫 발걸음이었고,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의 웅장함과 현대적인 시설들은 그에게 대한민국의 발전된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짧은 만남 후 안수연 씨는 국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원래는 15분짜리 간단한 조사만 받는다고 들었던 안수연 씨였지만 실제로는 90일간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북한 이탈 주민들이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탈북자는 탈북 동기, 신원, 위장 입국 여부 등을 수사당국, 즉 국정원으로부터 조사받은 뒤에 탈북자 지원조사기관인 하나원에 보내져 12주 동안 사회적응 교육을 받고 이후에 취직, 주민등록, 임대주택 알선 및 정착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습니다. 처음 조사실에 들어섰을 때의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질문은 안수연 씨에게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합니까? 안수연 씨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자신은 북한에서 온 외국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조사관의 다음 말은 그의 인생관을 바꿔놓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자 조사관은 따뜻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헌법 제3조에 의하면 당신은 원래부터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순간 안수연 씨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대한민국 국민이었구나. 이것은 단순한 법적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분단 이전부터 한민족이었고 헌법상으로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섭고 긴장되었지만 조사관들은 점점 인간적으로 대해주었습니다. 이는 안수연 씨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경험했던 권위적이고 경직된 관계와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조사관이 김밥을 사주면서 건넨 농담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나는 안 죽었으니까 독약 아니에요. 이런 유머 섞인 배려로 안수연 씨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딱딱한 조사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이런 세심한 배려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 개념을 처음으로 배운 것이었습니다. 조사관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권을 가집니다. 대한민국에는 죄인도 인권이 있어요. 이는 북한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개인의 권리보다는 집단과 체제에 대한 의무가 강조되었고 인권이라는 말 자체가 금기어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존엄성을 인정받고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안수연 씨에게는 큰 충격이자 깨달음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얘기 안 하겠다며 고집을 부릴 때도 있었습니다. 북한에서의 경험 때문에 권위에 대한 본능적인 저항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조사관은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톱깎이를 챙겨주거나 아버지 담배 갖다 드릴까요?
라며 세심하게 달래주었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배려와 존중하는 태도는 안수연 씨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이 없는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90일이라는 긴 시간이었지만 그만큼 충분한 대화와 소통이 있었습니다. 조사는 단순한 신문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조사관들은 안수연 씨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그의 아픔과 상처를 공감해 주었습니다. 조사가 끝날 무렵 안수연 씨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90일 동안 재밌게 조사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특별한 경험이 되었다고 회고합니다. 이는 조사라는 딱딱한 절차가 인간적 만남과 소통의 과정으로 승화된 결과였습니다. 국정원에서의 조사를 마친 안수연 씨는 이제 하나원으로 향했습니다. 하나원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일부 산하기관입니다. 정식 명칭은 북한 이탈 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지만 탈북민들에게는 친근하게 하나원으로 불립니다. 하나원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하는 통일부 산하기관입니다. 1999년 본원이 경기도 안성에 개소하였고 2012년 12월 5일 강원도 화천군에 제2하나원이 신설되었습니다. 하나원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체사상 체제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들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재적응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남북 통일 후에 남북 간 융화를 위한 기초를 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원에서 안수연 씨는 12주간의 집중 교육을 받았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은 진로, 취업, 사회 적응 등 민주주의 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 내용은 매우 포괄적이고 실용적입니다. 먼저 한국의 정치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선거의 의미, 국민의 권리와 의무, 법치주의의 원칙 등을 배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경제 교육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시장 경제의 원리, 은행 시스템의 이용법, 신용카드 사용법, 보험의 개념 등 실생활에 필요한 경제 지식들을 익혔습니다. 특히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책임에 대한 개념은 매우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문화 적응 교육도 빠질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현대 문화, 예절, 언어 사용법 등을 배우며 남북한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적응해 나갔습니다. 같은 한국어를 쓰면서도 70여 년의 분단으로 인해 생긴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직업 교육과 취업 준비도 실시되었습니다. 이력서 작성법부터 면접 요령, 직장 예절까지 취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배웠습니다. 또한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진로 상담도 제공되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단순한 교육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희망을 키워가는 공동체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탈북민들의 상당수가 여성들이어서 하나원을 소위 친정집으로 여기고 각별하게 애정을 쏟는 곳입니다. 세월이 지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하나원에서의 시절을 오랜 추억으로 지금까지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안수연 씨 역시 하나원을 특별한 공간으로 기억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이 점차 안정되어 갔고 새로운 삶에 대한 구체적인 꿈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생활한 다른 탈북민들과의 우정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12주의 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안수연 씨의 마음은 설렘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원에서 쌓은 자신감과 지식이 있었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안수연 씨는 자신을 한국으로 데려와 준 남성과 다시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사랑과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많은 탈북민들에게 중요한 정착 요소 중 하나인 가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면서 안수연 씨는 대한민국 사람들로부터 받은 감동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받아온 교육과 세뇌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의 생활을 돌이켜보면 식당에서도 서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분위기 때문에 마음을 터놓기가 어려웠습니다. 언제 누가 자신의 말을 당국에 신고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기는 불가능했습니다. 모든 대화에는 조심스러움이 따랐고 진솔한 감정 표현은 금기시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처음 보는 자신에게도 인간적으로 대해주었습니다. 이는 안수연 씨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경계심 없이 다가오는 따뜻한 미소,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연스러운 친근함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북한에서 받은 세뇌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적이다라는 생각이 머릿속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반복해서 들어온 선전과 교육의 영향으로 남한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과 불신이 본능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난 한국 사람들은 선전에서 말하는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친절하고 따뜻했으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신을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 단단했던 장벽은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 차에는 여전히 전쟁이 나면 한국 사람을 쏘겠다는 사고가 남아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받은 교육의 잔재가 아직 강하게 남아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만나는 한국 사람들의 진정성을 경험하면서 점차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3년에서 4년이 지나면서는 그냥 모른 척 지나가자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적대감은 사라졌지만 아직 완전한 동질감을 느끼지는 못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큰 변화였습니다. 적에서 중립적인 존재로 인식이 바뀐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인은 가족이자 동지라는 인식으로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각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난 근본적인 전환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울고 싶어도 울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의 경험 때문에 감정 표현을 억제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어떤 한국인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인간이니까 슬프면 우세요. 이 간단한 말 한마디가 안수연 씨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야 했던 북한에서의 삶과는 달리 여기서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이 허용되고 이해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슬플 때는 울어도 되고 기쁠 때는 웃어도 되는 그런 자유로운 공간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또한 천식발작으로 고통받을 때의 일도 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식당에서 일할 때는 몸이 아파도 그런 상황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개인의 건강보다는 집단의 목표가 우선시되었고 아픈 사람에 대한 세심한 배려는 사치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안수연 씨가 천식발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한국의 어떤 교민이 급히 약을 구해서 안수연 씨의 목숨을 구해주었습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일처럼 나서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때 안수연 씨는 가슴 깊이 확신했습니다. 나를 살려주는 건 늘 대한민국 사람들이구나. 이는 단순한 의료적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연민,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크고 작은 경험들이 쌓이면서 안수연 씨의 마음속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이념과 선입견들이 하나하나 무너지면서 그 자리에 진정한 인간애와 동질감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안수연 씨가 깨달은 것은 이념과 체제를 떠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량하고 따뜻한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친절과 배려는 그 어떤 정치적 논리나 이념적 설득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안수연 씨는
점점 한국 사회에 적응해 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해결되지 않은 정체성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과 만났을 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컸습니다. 캄보디아 북한 식당에서 일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곳을 찾는 외국인들이 자주 물어봤습니다. 코리아, 노스, 사우스. 이 질문은 안수연 씨에게 매번 당혹감을 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안수연 씨는 코리아는 하나다라며 얼버무렸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피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모면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간절한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나도 사우스 코리아라고 당당히 말하고 싶다.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나고 자란 자신이지만 진정으로 소속되고 싶은 곳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남한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었고 그곳의 국민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럴 자격이나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꿈이 현실이 된 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탈북하여 한국에 정착한 후 일본으로 여행을 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었기에 그 자체로도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일본의 한적한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의 햇살을 받으며 낚싯줄을 들이우고 있는 안수연 씨의 모습은 여유롭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 한 일본인이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이 질문을 받는 순간 안수연 씨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기다려왔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수연 씨는 처음으로 또박또박 그리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을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뿌듯하고 벅차서 물고기를 놓쳐도 아깝지 않을 정도였어요. 낚싯대를 놓치고 물고기가 도망가는 것도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훨씬 소중하고 값진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숙소로 달려가서 남편에게 자랑할 만큼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일본 사람한테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고 당당히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일본 여행 중에 식당에서 자판기로 주문할 때도 안수연 씨는 일부러 사우스 코리아라고 말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때마다 자신이 한국인임을 확인하고 기뻐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새로 배운 말을 자랑하듯이 그는 사우스 코리아라는 말을 반복하며 행복해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국적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정체성 회복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북한 주민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억압받는 존재에서 자유로운 시민으로 숨어 사는 사람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모한 순간이었습니다. 사우스 코리아라고 말할 수 있게 된 후 안수연 씨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적인 변화도 깊어졌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특별한 경험을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두 체제를 모두 경험한 사람으로서 평화와 통일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의 생활도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소극적이고 조심스럽게 행동했다면 이제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른 탈북민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안수연 씨의 성공적인 정착 사례는 후배 탈북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안수연 씨처럼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안수연 씨에게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나와 같은 가족이라는 확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는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체험을 통해 얻은 진실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인천공항 도착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은 명확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불신과 두려움에서 시작해서 놀람과 감동을 거쳐 인권과 자유의 소중함을 배우고 인간적 관계를 통해 마음의 장벽을 해체하며 마침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성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분단 상황에서도 하나의 민족으로서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증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최근 입국 인원은 2023년 196명, 2024년 236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여전히 북한을 떠나 자유를 찾아 이 땅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모두 안수연 씨와 비슷한 과정을 거칩니다. 국내 입국 후 국정원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합동신문을 받아 검증 및 조사를 거치고 조사 종료 후 사회적 응교육시설인 하나원으로 신병이 이관됩니다. 하나원에서는 탈북자들이 문화적 이질감 해소, 심리 안정, 진로 상담 등 12주의 사회적 응교육을 받고 취적, 주거 알선 등 정착 준비를 마친 후 전국적으로 편중되지 않게 배출됩니다. 이후 사회적 안전망에 편입되어 고용지원금, 무료, 직업훈련, 자격인정 등의 취업 지원과 특례 편입학 및 등록금 지원 등의 교육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안수연 씨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제도적 지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즉 인권의 소중함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가족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언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따라서 북한 주민들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의미입니다. 안수연 씨가 국정원에서 처음 들었던 그 말의 법적, 역사적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지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통합과 화합입니다. 안수연 씨의 경험에서 보듯이 진정한 통합은 제도나 법률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 속에서의 만남과 소통, 이해와 배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통합하느냐가 미래 통일 과정에서의 사회 통합 능력을 보여주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안수연 씨의 경험은 이러한 통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사람들도 진정성 있는 만남과 꾸준한 노력을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안수연 씨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진정한 자유와 인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인간의 따뜻한 마음이 어떻게 모든 벽을 허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도 세계 곳곳에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100명 이상이, 미국에는 158명이 정착해 있으며 영국과 캐나다, 독일 등에도 많은 탈북민들이 새로운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의 궁극적인 꿈은 자유로운 통일 조국에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안수연 씨처럼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린 모든 분들이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그들의 꿈과 희망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젠가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모든 사람이 코리아는 하나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분단의 아픔이 치유되고 이산 가족의 한이 풀리며 모든 한반도 주민들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땅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을 꿈꿉니다. 안수연 씨의 이야기는 그런 미래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고 개인의 통합 경험이 사회 전체의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안수연 씨가 우리에게 전하는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구름 위에 앉아 꿈을 이룬 한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통일된 미래에 대한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통일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한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안수연 씨와 같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는 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반드시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수연 씨가 처음 사우스 코리아라고 말했던 그 순간의 감격을 기억해 봅시다. 그 순간은 한 개인의 정체성 회복을 넘어서 분단된 민족의 통합 가능성을 보여준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언젠가는 통일된 조국의 큰 그림을 완성할 것입니다. 안수연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자 미래 세대에게 전해줄 희망의 유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